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신호입니다. 오늘 이제 뜻하지 않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민희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희진 씨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는데 관련 그 기자회견이 무려 4시간에 걸쳐서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을 총정리해서 대체 민희진 대표는 왜 기자회견을 연 것인지 저는 지금까지 이런 기자회견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미르나리님, 봄님, 이사벨라 이페념님, 투루님, 루루루님, 멍멍님, 최고야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달기님도 감사드리고요. 같은 날, 같은 장소, 지민942, 수희님, 눈님, 리버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제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 이제 3차에 걸친 기자회견이죠. 기자회견인데 유일하게 1차, 2차와는 달리 3차에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1차가 약 4시간가량, 2차가 약 2시간 30분가량, 3차가 약 4시간가량 진행됐으니까 도합 10시간이 넘는 대장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 갑자기 나온 기자분이 한마디 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침묵하셨어요? 어떻게 침묵하셨어요? 제 목이 나간 이유도 바로 그 이유인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하시는지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면 투자 설명회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민희진 대표는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고심하다가 한 1년 2개월 만에 입을 여신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기자회견이 왜 역대급이냐, 지금까지 이런 기자회견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없었느냐, 아니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까지 주최자가 돼서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희대의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기자회견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사전에 예고도 없었던 기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취재를 온 기자들을 훈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니 기자회견 한다고 불러서 갔더니 그 기자들 니네 인형이 되지 마 이러니까 뭐야? 저분들 갑자기 왜 나왔지? 이거 왜 부른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기자회견계에 대한민국의 족적을 땅땅땅 찍으시는 민희진 대표를 정말 리스펙합니다. 이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느냐. 더욱이 이 내용과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그 구성들을 봤을 때 더 게이트라는 매체 기자들과 치밀하게 그 일정과 시간,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Q&A 그리고 이후 설명까지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매체가 사실 쏠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특정 그 이해 집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공정성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아하게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 더욱이 이번에 진행했던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님 역시 이게 확인해 보니까 선수협 사무총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게이트라는 그 매체 대표님께서 보시면은 2013년부터 같이 강연이나 뭐 이런 거 주최를 해오셨어요. 보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츠 선수 인권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요게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뭐 이제 박동희 스포츠 춘추 기자, MBC 야구 해설자 여기도 있죠.
그다음에 뭐 김선웅 씨도 여기, 변호사님도 여기, 토론자 여기 이미 함께 해오셨던 분이에요. 정말 이게 언제냐? 2013년부터 그 이후에도 보니까 굉장히 다수의 무슨 이런 행사에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비춰줘야 되거든요. 뭐 어떤 뭐 이해 집단의 관계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개최한 기자회견을 MC를 선임 변호사가 봤는데 이 선임 변호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매체 기자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다수의 기자가 나와서 민희진 씨의 억울한 이유, 사실 민희진 씨를 억울한 이유를 푸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템퍼링 그 의혹에 대한 그 매체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뭐지 이거? 이게 왜 이상한 거냐? 이게 여러분 왜 이상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아니 방시혁 의장이 너무 억울하대. 예를 들어서 방시혁 의장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저도 기자입니다. 방시혁 의장이 엘베에서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요? 방시혁 의장이 일베에서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요? 콩쥐 팥쥐로 뉴진스가 역차별을 받았다고요? 콩쥐 팥쥐로 뉴진스가 역차별을 받았다고요?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의 일방적인 보도자료와 일방적인 말들을 우리가 취지 없이 그대로 받았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이 바로 이 인형이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 끌어내. 저거 뭐야? 끌어내! 이러지. 아니 그게 너무 의아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도 사실 인사 안 받아줬다고 뭐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받았던 매체들이 많은데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나왔어서 시영직 저로 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방시혁증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시혁증이 당한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여론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하이브 이제부터 개쳐 맞는 거야. 그때부터 야 죽어! 이러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론 반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물어봤어요. 저는 못 갔으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번 그냥 라이브하게 날 것 그대로 들으면 좋으니까 민희진이 있어도 없어도 이놈의 기자회견은 지랄이구나. 현장 기자들의 반응입니다. 진짜 그만 좀 해라. 아니 소송으로 떠들면 되지 기자회견은 왜 한 거냐. 야마가 없다. 아까 기자가 핵심을 찔러버렸는데 하이브가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상이 부추겼어야지. 그래야 템퍼링이 되는데 왜 말리냐. 똥파리들 꼬인다고. 대체 기자회견을 왜 한 거냐.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4시간 동안 불러가지고 갑작스럽게 전날 불러서 가셨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맨날 제가 진호 내용도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압박감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단독 기사를 영상마다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민희진 씨는 대체 왜 오늘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왜 너무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갑자기 27일 밤에 그것도 낮도 아니야. 밤에 갑작스럽게 다음날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미묘하다. 미묘. 왜냐? 민희진 씨의 풋옵션 선고심이 2월 12일 날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된다. 근데 우리 희진님께서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뉴진스를 멤버들 위해서 한 거였어요. 저는 돈 때문이었다면 제가 더 하이브에 버텼을 거예요. 어두워 있었을 거예요.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260억 선고심을 불과 14일 남겨둔 이 시점에
뭐가 그렇게 갑작스럽고 좀 급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을까? 결국 이 템퍼링이 아니라는 취지잖아요. 템퍼링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260억 가져야겠어요. 내가 왜 이걸 못 받아야 돼? 정당한 내용인데 니네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내가 뉴진스 멤버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잖아. 근데 템퍼링이 사실이 아니잖아. 이걸 알려야겠어? 하지만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시니까 약간 제가 뭐지?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신 진짜 배기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호단을 하겠죠. 진호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뭐냐? 제가 이제 앞서서 살짝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5일이 민희진 씨의 260억 풋옵션 소송의 변론 기일이 종결된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변론 죄송합니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김현장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를 냈습니다. 뭐냐? 왜 이 시기에 냈느냐? 사실 변론 기일 종결 전에 이 자료를 내면 결국 기자들한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변론 종결 기일 앞두고 타이트하게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이냐? 멤버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왜냐하면 김현장에서는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료들 다 땅땅 공개하면은 언론이 너무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핵심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 딱 15일 전후로 변론 종결을 기점으로 전후로 자료를 다수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이 현장에 재판에 참석을 하는 기자들에게 공개는 안 되되 재판장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민희진 씨는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김현장에서 무슨 자료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핵심적인 자료들이 복귀를 선언한 멤버의 한 명,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이 자료가 템퍼링에 있어서 결정적 자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민희진 씨의 이번 기자회견은 그 특정 멤버와 그의 가족들만 저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참 공교롭다. 그게 공교로운 거예요. 공교로운 거. 아이고, 네. SH 러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공교로운 일이죠. 뜻밖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문자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의 문자인지 모르겠지만. 자,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분이들 저 오늘 쇼킹한 얘기 들었어요. 이재상 쪽에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큰형님한테 부탁해서 민희진이 템퍼링 했다고 얘기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재상이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고 미친. 이런 회사에 이재상 처남인지 뭔지 친척인지 이원국과 연결이 되나 봐요. 저희 친정오빠한테 이런 땡땡 얘기를 부탁했다고 이 땡땡이 본인은 큰형님이 개입한 이후 이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화를 냈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입장은 뭐예요? 거짓말 안 한다. 단순히 그 입장. 근데 갑자기 이걸 공개했어. 이 텔레그램은 누구 가족의 텔레그램일까? 저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을 지키겠다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입을 다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특정 멤버와 그의 가족들을 저격하는 형태, 물론 저격은 아니죠. 내용상으로 그런 거죠. 그렇게 내용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 우리 희진증이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 자료가 정말 보고 싶네요. 대체 김현장, 현장이 누나 어떤 자료를 낸 거야? 궁금해. 그래서 이제 우리 민희진 씨가 왜 그렇게 억울해했는지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누가 아주 쉬울죠. 누가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고 있나를 봤을 때 더 이상 뉴진스 멤버를 보호한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가족들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니네 가족이 이렇게 했잖아. 나는 그 멤버가 사실상은 특정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서로가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복귀 선언까지 아니 복귀 선언을 했는데 핵심 자료까지네. 좀 솔직히 서운할 수는 있지만 현실 아닙니까 현실. 네, 현실. 저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현명한 판단이 있었기에 복귀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뉴진스 템퍼링의 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 변호사님께서 이런 자료를 공개를 하셨어요. 이렇게 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셔가지고 기자들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가 잠시만요. 뭐가 하나 사라졌네. 왜 안 되죠? 잠시만요. 채팅창이 사라져가지고 제가 채팅창도 모르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채팅창이 위에 있구나. 큰일 났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채팅창 없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김선웅 변호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2024년 12월 2일 디스패치 보도를 시작으로 만나는 사진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뉴진스 빼가기라는 인터뷰를 그 다보링크 회장이 했다. 그런데 템퍼링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다보링크 건에서 아니 민희진 대표님이나 김선웅 변호사님께서 억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수도 있다. 근데 주장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런 자리에서까지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뉴진스 재판 과정에서 가처분 1심, 항고심, 전속계약 유효 확인에서 본안 1심까지 지속적으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동일하게 뉴진스 빼가기를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법원은 민저 대표 측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고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다보링크 건은 거의 언급조차 잘 안 됐어요. 민희진 씨가 갖고 있는 그 카톡, 그 주고받은 내용들, 그 전체적인 이상호 씨와 주고받았던 것들,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독립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다보링크 건 때문에 템퍼링이잖아. 이렇게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템퍼링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재판부를 사실 존중하지 않는 행위죠. 서로 다른 재판부가 있는데 더욱이 260억 재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겠지만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한 이상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서두가 이겁니다. 서두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2026년 새해가 시작하기 전 불과 하루 전인 2025년 12월 3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뉴진스를 템퍼링으로 빼내어 어도어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령했다. 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두예요. 믿기지 않지만 서두예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어느 대중이 2026년 새해가 시작하기 불과 하루 전인 2015년 12월 30일 날 이 100억 원의 소송장을 수령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싶겠냐고요. 이게 대체 이번 사태가 새해가 불과 시작하기 하루 전에 소송장을 수령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연말 이런 거 받으면 기분 진짜 짜증나요. 화가 나죠.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중 입장에서는 민희진 씨가 왜 소송을 당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판결이 나왔고 여기서 이후에 다니엘 씨가 끝까지 복귀에 대한 의지를 비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진정성을 비춰주지 않아서 결국 어도어에서는 다니엘에 대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330억의 손해배상 소송 플러스로 민희진 씨와 다니엘 어머니에게 부진정 연대 채무의 성격으로 100억 원의 소송을 진행한 거죠. 이게 부진정 연대 채무의 성격이 뭐냐? 이게 산술적으로 100억을 다 떨어져. 그럼 50억씩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부진정 연대 채무의 성격은 뭐냐? 그 누구라도 100억만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이 100억 다 갚았으면 끝이에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아니 100억 나왔는데 왜 쟤는 한 푼도 안 갚아? 뭐 급한 사람이 갚겠지. 야, 그래 알았어. 내가 50억 줄 테니까 너도 50억 내. 나 돈 없어. 그럼 70억 줄 테니까 내. 돈 없는데. 그러면 10억만 내. 돈 없는데. 이러도 한 사람이 100억을 다 갚기 전까지는 그 여러 가지 압류가 되는 등의 실질 통장이 또 압류가 되고 동결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니엘 어머니와 민희진 씨 간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구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2026년 새해 하루 전에 소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서두가 이렇다니까. 우리의 핵심은 뭐냐? 아니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로 인해서 그 손해 배경에는 민희진 대표가 있었나 없었느냐 이거가 훨씬 더 중요한데 12월 30일 날 받으면 화가 나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나는 템퍼링이 아니고 부모님들 도와줬을 뿐이야. 아까 텔레그램 내용 봤지? 텔레그램 내용에도 템퍼링 아니라는 내용이 있잖아. 템퍼링은 니들이 했잖아. 가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260억은 받아야겠습니다. 재판장님 보고 계시죠?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60억 소송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핵심적인 치명적인 수를 던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어도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계약을 해지하여 뉴진스를 해체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에 멤버들 가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뉴진스 해체를 염려하여 최소한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요즘 목이 너무 아파요. 내 목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아파질까? 나 좋았는데 그랬더니 제가 4시간 20분 동안 계속 떠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떠들었을까? 네, 알겠습니다. 다니엘 계약만 해지한다고 해서 뉴진스 계약 해체 시도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미 민진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2번인가 3번에 나가셨습니다. 직접 출석하셨어요. 참여하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고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드렸고 심지어 이후에는 성수대교에서 성수대로에서 우리 성수 형님께서 좋은 자료 공개하셨잖아요. 그 자료도 공개하시고 변호사님께서 매불쇼에도 나가셨으며 본인이 직접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셔서 1시간 동안 대대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어떤 정치 채널에 나가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최소한의 입장이라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냥 사실관계만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소송에 멤버들의 가족을 악용하려는 시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15일 전후 변론 종결 시점에 김앤장에서 다수의 핵심 증거를 제출했다. 이게 없으면 이거 멤버들이 어떻게 악용된 게 있나요?
이거 말고는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멤버 부모님들이 입장 밝힌 적이 있나요? 인터뷰한 적이 있나요? 멤버들이 입장 밝힌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공교롭죠. 참 공교롭게도 핵심 자료가 나온 멤버와 그의 가족들을 대대적으로 저격하는 기자회견을 260억 소송 2주 전에 한다. 여러 가지로 공교롭습니다. 공교롭다. 네. 이런 부분들. 미리진 전 대표는 최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른바 미리진의 뉴진스 템퍼링이라는 주장이 자신이 아닌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결탁한 주식시장 교란이라는 공모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웃으려는 건 아니고 마침 또 자신이 아닌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다. 그렇다면 이게 2024년 12월경 디스패치 보도로 알려졌다. 그리고 2023년 9월경 있었던 그 다보링크 템퍼링 건이 허위라는 얘기죠. 허위라는 주장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9월경에 이루어진 템퍼링 행위가 허위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다면 만약 그 이전에 나온 핵심 자료들은 인정하실까요?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자료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2024년 9월 이전에 나왔던 핵심 자료들이 있다. 그 자료들이 최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의 가족과 또 멤버의 그 큰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인공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은 미니진 씨의 행위를 템퍼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다보링크 건보다는 여러 가지 카톡 자료와 핵심 증거들을 다수 참고하셔가지고 판결한 것입니다. 제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 미니진 씨 재판과 뉴진스 재판을 다 갔잖아요. 거기서 다보링크 언급은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언급 수준에 불과했지 이게 이 내용의 핵심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판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네, 네 번째. 2024년 4월에 발생한 미니진 전 어도우 대표와 어도우 대주주 하이브 간의 분쟁은 뉴진스 템퍼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이브 소속 계열사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관점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뭐지? 가끔 제가 이럴 때마다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오는데 왜 혼동이 오느냐? 아니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했던 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운영 방식의 차이였다면 이 운영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 이런 방법도 있어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몇 퍼센트 행사하고 엑시트. 그러면 어도우는 빈 껍데기가 돼요. 재무적 투자자를 구합니다. 미니진 대표님, 하이브에서 어도우를 사오는 플랜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옛날에 못 팔고 남겨놓은 몇 퍼센트가 다시 쓸모 있어지네요. 대박! 이런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그게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이브 7대 제약이다. 프로젝트 1945 다 잊으신 거예요? 콩쥐 팥쥐로 뉴진스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방시혁이 인사를 안 받아주고 있다. 아일리 매니저가 인사를 무시하라고 했다. 엄마들을 동원해야 된다고 했다. 엄마들 카톡, 엄마들 탄원서 말투 티 안 나게 남자 걸로 바꿔줘. 라고까지 하셨는데 이게 정말 소속 계열사의 운영 방식의 차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으면은 이게 되나? 그리고 뭐 100번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 아니 어도 괴롭히지 마. 건들지 마. 내가 다 할게. 내가 어떻게 빈 껍데기가 되든 말든 내가 다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 하이브 니네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다 키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운영 방식의 차이로 볼 수는 없네.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는 개개인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2025년 1월 9일 테나시아는 다보링크 회장 박정규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민희진이 뉴진스를 빼낼 방법을 의논했다. 민 대표의 50억 원 투자 요청을 받았다. 민 대표가 다보링크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방시혁 의장을 돼지 액기라고 왜 알 것 같죠? XX가 막말을 했다 등의 내용을 유포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세요? 뭔지 아세요? 저 같았으면은 이 내용들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할 텐데 내용을 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유포했다? 방 의장을 돼지 이걸 한 거는 사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유포가 아니라요. 이 내용은 박정규 회장의 인터뷰였던 것입니다. 인터뷰예요. 내가 하면 인터뷰고 남이 하면 유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중들은 뭘 관심이 있느냐? 사실 방시혁 의장을 두고 돼지 있기라고 했다고 그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은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뉴진스를 정말 빼내가려고 의논을 했던 것인지 50억을 투자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50억 투자 요청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얘기도 안 해. 그냥 뉴진스를 빼낼 방법을 모의하지 않았다까지는 반박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뉴진스 50억 원에 대해서 투자 요청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수차례 걸쳐 말씀드리지만 다보링크 건은 하이브에서도 어더워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 다른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민희진 전 대표님께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불리한 포지션에 놓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놈의 다보링크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 언론 보도로 인해서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 분쟁은 독립 레이블의 활동 보장이 아닌 뉴진스를 빼내가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 이후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템퍼링은 기정사실화되고 모든 비난을 민 전 대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2024년 9월 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떤 카톡을 봤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2024년 한 4월, 5월경에 엄마들을 앞세워야 한다. 그리고 2024년 1월, 2월경에 프로젝트 1945 하이브 7대 죄악 등의 핵심적인 플랜들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실제로 진행한 정황이 보인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더욱이 민희진 엄마들과 변호사를 세종 변호사를 민희진 대표가 직접 쓰고 있는 하이브와 별개로 쓰고 있는 사무실로 불러서 대대적으로 회의까지 하신 부분들이 카메라에 찍혔고 더욱이 1년 6개월간 장기 휴가를 준다고 했다. 이 내용들을 수납한다고 느껴졌다. 이런 부분 역시 독립 레이블 활동 보장의 문제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이재상 아저씨가 4살 어린 우리 재상 대표증이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이상한 회자고 똥파리 꼬인다고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직접 회장을 만나고 적어도 50억을 투자했고 뉴진스 빼가기를 논의했는지가 핵심인데 본인은 직접 다 만나고 다 정리가 됐는데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을 하면 선후 관계가 뒤바뀐 거잖아요. 만약에 하이브에서 희진증을 정말 함정에 빠뜨릴 요령이었다면 다보링크 거기 만나봐. 좋은 데야. 기계 막혀. 수백억 있어. 이러면은 몰라. 만나지 마세요. 똥파리 꼬여. 그래서 본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함정을 판다는 거야. 한 번 더 했나 보지. 민희진 씨는 그 가능성이 있네요. 민희진 씨는 청개구리니까 이재상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거다. 이재상 씨가 그랬다면 정말 똑똑한 것일. 역시 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한 번 더 튕겨서 그랬다면 몰라. 근데 그것도 자의적인 해석일 뿐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체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템퍼링이 기정사실화되고 민 대표가 모든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부로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냐? 뉴진스 멤버의 큰아버지도 같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받아서 억울하다. 이렇게 저는 읽혀요. 그러니까 우리 뉴진스 멤버 큰아버지도 욕 드세요.
그럼 됐죠. 이거 같이 욕먹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 큰아버지한테도 욕 한번 권하게 해줍시다. 정말. 네, 7번. 민희진 대표는 2024년 6월경 뉴진스 멤버 한 명의 아버님으로부터 내 형이 인맥이 넓고 연줄이 있으니 하이브와 협상을 맡겨주면 잘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 전 대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멤버들의 가족이기에 멤버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소개해준 되게 어렵죠. 그의 형의 연락처를 2024년 7월 26일에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멤버 한 명의 큰아버지 이모 씨로부터 2024년 8월까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왜 쓰셨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왜냐? 아니 협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 직접 하이브랑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24년 7월달 전권을 줬대. 맡겨주면 잘할 거래.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 그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맡긴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녹취를 들어보니까 아니 민희진 대표님께서 직접 이재상 대표와 독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큰아빠한테 맡겨? 큰아빠가 뭐 하신 분인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믿었던 것도 아니고 반신반의했어요. 했는데 왜 맡긴 거지? 멤버 부모님이라서? 그러니까 그 멤버 부모님을 잘못됐다는 거네. 그 멤버 누구야?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 반신반의하는 멤버 큰아버지를 쓰세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멤버 협상 정권은 내가 갖고 있는데 협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쳐내! 제가 시도한 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 라는 취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번. 이거 되게 많은데 제 목이 버텨낼지 모르겠네요. 중간에 힘들면 그만하겠습니다. 8번. 2024년 8월 27일 민희진 대표가 어도우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됐고 뉴진스 활동이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저는 아니 민희진 대표가 어도우 대표이사에서 해임당한 이후 그 사건은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무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 이 해임 조치로 인해서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요? 중요한 건 뭐냐? 멤버들이 9월 달에 라방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 뭐냐? 민희진 씨를 어도우 대표로 돌려달라.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민희진 씨가 뭐라고 했죠? 라방 당시에 버니지가 좋은 거 가져왔어요. 더욱이 라방을 진행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번에 그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잖아.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신동글 뮤직비디오 감독을 멤버들에게 소개시켜줘서 멤버들이 라방을 진행할 수 있게까지 도와줬잖아요. 그때 민희진 씨가 법원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멤버들의 기자회견? 저랑 상관없어요. 다 멤버들의 결정을 통해서 한 거예요. 멤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은 전부 다 민희진 대표들이 도와주셔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잘린 것이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무산과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항상 그렇죠. 당사자의 마음으로 해야지. 당사자의 마음으로. 네. 9번. 2024년 9월 9일 멤버의 큰아버지 이모 씨가 다시 민희진 씨에게 연락을 해서 하이브의 핵심 경영진인 신영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신영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하이브와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분이 어떤 식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들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개를 하셨어요. 오늘 이 내용인데 이게 친분 과시인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신영재 하이브 신영재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신영재 경영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혹시 이번 주 수요일 날 일정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1시 가능합니다. 저번에 배웠던 아모레 퍼시픽 건물에서 다시 뵈면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 수요일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스한 차 한 잔 사주세요. 이 내용이 신분 과시라고 하는데 네, 참 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따스한 차 한 잔 사주세요. 차 한 잔, 네,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이 내용을 과연 친분 과시라고 볼 수 있을지
사실 그 하이브에서는 당시 어느 멤버들의 부모님과도 그리고 어느 관계자들과도 만날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이재상 대표 그것도 이재상 하이브 CEO와 독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민희진 씨가 왜 그 밑에 있는 뭐 신영재 씨가 경영이진이라고 할지라도 밑에 있는데 이 따스한 차 한 잔 사주세요라는 부분에 친분 과실을 느꼈는지는 참으로 저 같으면은 뭐야 친하지도 않잖아 뭐야 한두 번 본 거 가지고 또 아는 체 하네 이렇게 느낄 텐데 민희진 대표님께서는 따스한 차 한 잔이 정말 이제 깊은 관계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당사자마다 다 이해관계 다른 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신영재의 지위와 멤버 큰아버지를 믿고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레이블의 독립적 운영만 보장한다면 풋옵션도 포기할 수 있다면서 신영재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딱 어떤 내용을 하냐? 이런 얘기, 나 다 포기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텔레그램 쓰시죠. 민 대표랑 얘기를 했다고를 까고 얘기를 했다고 전거를 줬다는 얘기네요. 어도 정상화를 바라니까 방시혁이 저렇게 꼬셨는데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건 아니다. 내일 얘기할 거임. 만약 안 들으면 내가 상장사 하나 준다고 하려고요. 진짜로. 그리고 다른 레이블보다 잘 버는데 왜 간섭하려고 하냐. 어도 내버려두면 풋옵션 이거 뭐고 너네들 줄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홍보, 법무, 인사 다 어도에서 할게. 돈도 더 필요 없고 그냥 냅둬 이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라고 하냐. 하이브 레이블의 독립적 운영만 보장해 준다면 풋옵션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뭐냐? 그냥 어도 내가 다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 민희진 씨는 풋옵션으로 최소 1,000억 원을 벌 수 있는데 6천억 원이 넘게 벌 수 있는 뉴진스를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포기할 게가 아니고 내 풋옵션 내려놓을 테니까 더 큰 걸 달라는 취지죠. 이게 어떻게 해요? 풋옵션을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풋옵션 포기 대신에 어도의 전권을 달라고 하신 거니까 훨씬 더 큰 거를 요구하신 거지 내가 풋옵션을 포기할 테니까 내려놓을 테니까 아무것도 하게 하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포기하실 거면 내가 어도 대표이사로서 전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할게. 그 풋옵션 안 줘도 돼. 그냥 어도의 뉴진스 멤버들의 프로듀서로만 좋게 돈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다 포기하신 거죠. 그런데 풋옵션 대신 어도의 전권을 달라는 것은 이진호가 유튜브 포기할 테니까 유튜브 달라는 것과 크게 다를까요? 크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수준이 안 맞는 요구 조건이라는 겁니다. 풋옵션을 내놓을 테니까 협의하자는 게 아니고 어도 전권을 줘. 그럼 내가 풋옵션을 내려놓을 그냥 안 받을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6천억짜리가 그냥 뉴진스 멤버들의 위약벌만 6천억이 넘는데 빈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포기한다고 볼 수 과연 있을까요? 재판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옵션을 가지고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1번째, 민희진 대표는 이모 씨를 신뢰하지 않았기에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 이 이모 씨 그 큰아버지에 대해서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두 번째는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2024년 9월 28일 하이브 대표 이재상 씨와 면담을 합니다. 아니, 봐봐. 큰아빠가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민희진 씨는 그냥 이재상 씨랑 안 믿으면 야, 재상 come here 한번 보자. 네, 누나 이럴 정도로 이건 그냥 연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뭐 CEO니까 재상님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라고 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장 핵심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만날 수 있는데 대체 왜 큰아버지에게 무슨 전권을 줘서 맡겼다는 이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뭐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간에 좀 화해 그 전령을 보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권은 직접 만날 수 있는 당사자 민희진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뭐냐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 공개 이게 핵심 녹취입니다. 핵심 녹취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상한 로봇 들은 거 있어요. 그 테라 사이언스 다보링크 들어보셨어요? 테라 뭐요? 테라 사이언스랑 다보링크? 다 보여? 다보링크? 전혀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 그런 관련 쪽 이제 또 그게 무슨 회사인데요? 세력들이 약간 무자본 M&A가 합반에 시작될 수 있는데 그 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피디님 주변에 좀 접속을 했다라는 또 첩보가 전혀. 걱정돼가지고 왜냐면은 아니 나는 솔직히 그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하이브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르렁대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누구 만나서 소문나면은 지랄 떨 거 뻔한데 내가 그러겠어요? 만나지 말라. 아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아니 엄청 똑바로 꼬일 거거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보다 훨씬 유명한 회사들도 연락이 오는데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데들이 연락이 오는데 안 만나고 있다고요. 약간 이제 언뜻 들으면은 연인과의 대화 같습니다. 하이브 CEO인데 그냥 반말로 아니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만나지 마요. 안 만나. 만나지 마요. 안 만나. 나 똥파리 꼬일 거 싫어.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은 2024년 9월 30일에 포착된 이틀 뒤에 다보링크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네, 나보 뭐라고 했는데도 약간 이제 훨씬 더 큰 회사들, 훨씬 더 좋은 회사들 만나실 수 있다고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만나시는 모습도 보면은 미니지 씨도 참 순수하시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보여가 좀 웃겨가지고 그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보여 이렇게 하시는 게 갑작스럽게 너무 웃겨서 좀 웃은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연히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이재상을 만난 다음 날인 2024년 9월 29일 멤버의 큰아버지 이모 씨가 민 전 대표를 찾아와서 다보링크 박정규가 방시혁의 자존심을 꺾어 합의에 나서게 할 묘안이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박정규란 인물이 전화를 겁니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보링크 만나지 말라고 똥파리 꼬인다고 누나 만나지 마 했는데도 끝내 만나 놓고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이브에서 어떻게 덫을 놨을까? 어떤 식으로 덫을 놨을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다보링크나 실제로 너무 놀라운 게 뭐냐? 다보링크를 미리 언급했다는 게 민희진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하이브에서는 다보링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에서 포착을 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 만나지 말라고 포착을 해야지, 얘기를 해야지. 왜 만나라고 해야지. 그럼 결국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시고 유닛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라. 그러면 템퍼링이 그 함정이 완성이 됐는데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앙탈 부리잖아. 만나지 마요. 이게 바로 어떻게 CEO 간의 대화인데 격없는 대화인데 미니지 씨가 굉장히 또 사내에서는 그래도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니지 씨에게 이렇게 존댓말 다 써주면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더욱이 이게 뭐냐? 큰아버지를 안 믿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다가 안 믿어서 이재상을 만났는데 다음날 연락까지 왔어. 그러면 더더욱 만나면 안 되지. 이 똥파리구나. 기업 사냥꾼이구나. 하이브에서도 다 포착됐구나. 그러면 안 만나야지 해야 되는데 우리 미니지 씨께서는 바로 다음날 전화를 받은 다음날 다보링크를 직접 만나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내용들을 보면 기자들에게 어떤 그 멤버의
문제 제기를 하는지, 어떤 멤버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정말 투명하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서운했구나. 네, 서운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14번째. 2024년 9월 30일 민 대표는 큰아버지 이모 씨의 권유로 박정규를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눕니다. 박정규가 일부 매체에서 주장한 3시간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디스패치에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는지 기사를 썼는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민희진은 A씨 회장의 집 청담동으로 갔다. B가 보낸 카니발을 타고 움직였다. 3명은 H빌라 미팅룸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3시간은 안 될 수 있어요. 다만 3시간 이상 머물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시간을 나눴던, 2시간을 나눴던, 10분을 나눴던, 100분을 나눴던, 5분을 나눴던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뭐냐? 뉴진스 빼가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50억 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아니 3시간 아니고 1시간인데요? 1시간 가량? 1시간 가량도 몇 시인지 몰라. 1시간 50분인지 1시간 55분인지 몰라요. 1시간 10분인지. 근데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이거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도의 차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에 따라서는, 안 벌어졌는데 만났다고 하면 허위사실이지만 3시간 만났는데 1시간 정도 얘기했다. 3시간 얘기를 했는데 1시간 얘기했다. 이 얘기가 어떻게 허위사실입니까? 얘기에 나눈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라 서로 간에 조금 직접적으로 기자가 취재가 하면서 직접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아주 소소한 문제일 뿐이지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몰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내용, 그냥 50억 얘기했냐 안 했냐, 다버링크 누구 박 회장 만났냐 안 만났냐, 실제적으로 템퍼링에 대한 의혹이 있었느냐 없었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3시간 아니고 1시간이에요. 허위입니다. 가끔은 세상이 저를 몰카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게 얼마나 아닙니다. 네. 1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또 한 번 박정규 이모 씨와 대화를 녹음하게 됩니다. 멤버 가족의 권유로 박정규와 만나긴 했으나 두 사람이 무엇을 꾸미는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든 까닭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놀랐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 방금 9월 28일 날 이재상 대표와 하이브 CEO와의 대화도 녹취를 했잖아요. 이재상 녹취도 했고 이제 다보링크 회장도 녹취를 했어. 근데 그러면 그냥 녹취를 그냥 힘든 상황이니까 다 녹취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멤버 권유로 박정규와 만나긴 했으나 두 사람이 무엇을 꾸미는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녹음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재상은 그럼 이재상 뭐야? 이재상은 또 뭘 꾸몄어? 이재상 씨는 한 번에 청개구리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야?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민희진 대표가 당시 이 문제가 있을 때 녹음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항상 녹음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다 녹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강한 의심이 들어서 녹음했다는 것은 마치 이 상황만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16번, 그럼 저기 데리고 나오는 건 26일이면 계획대로 되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민희 씨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거 26일 계획대로, 26일 계획대로. 이 내용이 없네요.
이 부분들은 사실 큰 아버지가 저기 애들 데리고 나오는 건 26일이면 계획대로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된다는 말을 큰아버지가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자체를 민희진 씨가 태클을 걸어야 됩니다. 계획대로요? 무슨 계획이 있다고요? 애들 데리고 온다고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큰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씨가 그냥 네 하는 내용들이 카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아니, 왜 만약에 내가 대표로서 템퍼링과 연결되고 싶지 않다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을 왜 우리가 언제 데리고 나왔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서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다보,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민희진 씨가 참 분명하게 그 전날, 이게 29일이라는 얘기잖아요. 28일에 이재상 씨를 만나서 29일날 테라 다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건데, 아니 이재상 씨의 말을 귓등으로라도 들었으면은 테라 다보 사이에서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 이상한 회사 안 만난다고, 훨씬 더 좋은 회사 만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테라 다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이재상 대표의 말도 제대로 안 들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규와 이모 씨는 민희진 대표의 반응이 없자 민희진이 하이브를 나오면 결국 방시혁이 어도를 팔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자신과 박정규가 방시혁의 약점을 알고 이를 가지고 방시혁과 딜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당시 이루어진 대화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었으며 전체의 녹취를 보더라도 박정규가 언론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은 템퍼링 모의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경찰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일부의 녹취를 틀어주면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 방대한 양이잖아요. 최소 민희진 씨의 주장만 인용을 하더라도 1시간이 넘는 분량인데 그중에 딱 하나만 제출을 해서 이게 봐봐 얘네들이 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박정규 회장님 잘 모르지만 다보링크 문제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녹취 공개하시면 됩니다. 정말 됩니다. 50억 투자 얘기했는지 뉴진스 빼가기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정말 이분을 고소하셨어요. 허위사실 유포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정규 회장님께서도 억울하시다면 제 채널에라도 그 녹취를 다 주시면 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해 없도록 1부터 0초부터 1시간 30분까지 언제까지 전부 다 공개할 테니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 아래 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하나 나와요. 민희진 씨가 공개한 내용 가운데 카톡이 있거든요. 카톡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여러 가지로 민희진 씨가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내용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느냐? 당시가 2024년 10월 25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민희진 대표는 여기 빨간 거에만 집중해서 보신 것 같아요. 여기 빨간 거에만. 근데 저는 이 내용이 더 재밌더라고요. 왜냐? 당시에 한의양의 국감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고 문화체육부 장관인 유인촌 씨가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느냐, 민희진 씨가 노란색이죠. 게다가 어제 유인촌이 템퍼링 얘기를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던데 거기 말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화부 장관이 당시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 내용들도 함께 공개를 해주셨어요. 참 신기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다시피 저는 회사를 나가려고 한 적도 없잖아요. 하이브의 부당 행위에 항의를 했을 뿐이고 그건 3월에 지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 제가 지금 대표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행사에 나가면 투명하게 해오던 일들이 희석될 수 있어요. 사실 정치권이나 누가 도와줘서 이 싸움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죄가 없고 저희 하이브가 저를 몰아내려고 작당해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카톡에서는 굉장히 달라진 내용들이 보이죠. 카톡의 그 텔레그램에서는 굉장히 그 격 없이 누구요? 뭐 우리 버니지가 좋은 거 들고 왔어요. 크크크크 하셨던 밝은 모습과는 달리 단호하게 무슨 뭔가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민희진 대표는 그 당사자를 명확하게 손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봐도 좀 이상한 회사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들이 뭐냐. 이 카톡들 보더라도 아니 우리 재상씨가 이상 CEO가 그렇게 누나 만나지 말라고 만나지 마요. 그러니까 만나지 마요. 똥파리 들면 꼬여요.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음날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다 보여? 다보링? 이러면서 다보링 그 회장을 그 다음날 만났다는 것은 정말 하이브에서 설계를 했다는 주장과는 스스로의 그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녹취 자료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재상 씨의 녹취를 안 공개했으면은 제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이재상 씨의 녹취 왜 공개했는지 잠깐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2025년 1월 9일 언론 매체 테나아시아에서 사실 언론 매체 테나아시아가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어요. 민희진과 뉴진스 탈취 계획을 논의했다는 박정규 인터뷰를 보도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2024년 12월 한 매체 디스패치가 공개한 민희진 대표와 박정규의 만남, 2025년 1월 테나아시아가 보도한 박정규 인터뷰 기사에 이른바 민희진 뉴진스 템퍼링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저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민희진 씨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100번 양보해서 한번 만났는데 거기서 막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주가 펌핑하려고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프로젝트 1945 하이브 7대 제약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당시 관여 한의회 국정감사 출석 당시 민희진 대표가 개입을 했는지 여부, 엄마들을 동원하라고 했는지 여부, 엄마들과 따로 민희진 씨의 개인적 사무실에서 만나다가 디스패치한테 찍힌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거잖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다버링크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이 축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나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민희진 씨가 하이브로 이탈해서 어도를 독립시키려고 했다. 그런 시도를 분명히 했고 정황이 있다고 판결을 수차례에 걸쳐서 해드린 겁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또 한국 최고의 공신력 죄송합니다. 디스패치를 웃은 건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 최고의 공신력 높은 연예매체 디스패치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어떻게 민 전 대표가 박정규를 만날 것을 알고 촬영을 했는지, 과연 누구에게 연락을 받고 이 장면을 촬영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재 중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웃긴 얘기냐. 아니 디스패치에서는 촬영을 했잖아. 누구의 연락받고 누구를 해서 촬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착오가 있을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그 3시간 1시간 얘기했는데 3시간 얘기했다고 한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기 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착오가 있다면 정정해 뭔가 그러니까 뭐가 착오가 있을 게 없는데 좀 신기합니다. 네. 2025년 1월 9일자 테나시아 기사는 민희진 대표에게 반론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주가 전력이 있는 박정규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기사에서 박정규가 인정하듯이 자신과 관계된 다보링크, 테라사이언스의 주가 부여 계획에 민희진과 뉴진스를 끌어들일 수 없게 되어 앙심을 품고 보복성 인터뷰를 한 것이 자명합니다. 저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아세요.
그러니까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그 이상한 루머를 들은 거 있어요. 그 테라 사이언스 다보링크? 들어보셨어요? 테라 보여? 테라 사이언스랑 다보링크? 다 보여? 다보링크? 전혀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 그런 관리 쪽 이제 또 그게 무슨 회사인데? 세력들이 약간 무자본 M&A가 학관에 떠들어져 있는데 그 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피디님 주변에 좀 접속을 했다라는 또 첩보가 전혀. 걱정돼가지고. 왜냐면은 아니, 나는 솔직히 그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하이브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르렁대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누구 만나서 소문나면은 지랄 떨 거 뻔한데 내가 그러겠어요? 만나지 말라. 아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아니. 엄청 똑똑해 보일 거거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보다 훨씬 유명한 회사들도 연락이 오는데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데들이 연락이 오는데 안 만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안 만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디스패치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만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표정 정말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약간 이제 힘든 상황을 보내셨는데 밝게 웃으시면서 이 땡땡씨, 여기 이제 다보링크 이사 선임됐던 이 박모 씨 같이 이렇게 다 선임되고 서로 행복하게 약간 좀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찍었던 사진들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디스패치가 내부자를 섭외한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서 당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박정규 회장님도 빨리 녹취 까시고 서로가 명명백백하게 다 까서 서로가 이제 의심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과적으로 민희진 대표,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민희진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규 회장과 테나시아 편집국장을 그리고 고소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에 관해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114조 위반 혐의, 즉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가 그 민희진 대표님께서 억울하다,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부 끝, 이제 2부 시작.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최대한 시청자분들에게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1부 끝났으니까 잠깐 쉬면서 시청자분들의 후원도 받으면서 잠깐 물 한잔 하겠습니다. 네. K뱅크 100152-5280-670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파. 이분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 어떤 기자회견보다도 놀라운 기자회견, 우리 더 게이트의 기자님들께서 대대적으로 나서서 가지고 정말 이런 기자회견을 다채롭게 만드실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 재밌잖아요. 이래 도파민이 싹 도노. 네, 참아야 되는데 도파민이 막 도네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뒤늦게 봐가지고 어떤 다른 변호사분이 아닌 다른 분이 나오셔서 관계자인가 해가지고 이제 뭐 하시는 분인지 찾아봤더니 갑자기 그 더 게이트 기자분이라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더 게이트의 그 수석 기자라고 하나요? 뭐 핵심 또 기자분께서 대표 기자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인형 퍼포먼스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지. 이 정도의 우리가 벌어야 할 팀은 있어야 뉴진스를 키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목 아파. 천천히 했는데. 네,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거 싫어하시니까 제 몸을 또 불살라 가면서 다시 한번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네, 아까 좀 말씀드리다시피 갑자기 더 게이트에서 기자가 나오셨어요. 정말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엄청 놀랐어요. 어떻게 기자가 여기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나오셨어요. 이분께서. 이게 무슨, 산업부 기자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는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이신데, 아니, 기자가 기사를 통해서 사실은 사실 전달을 하거든요. 전달을 하는데, 갑자기 기자분께서, 그게 사실 기자회견 나올 수 있어요. 기자회견 개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저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들이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우리는 편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보도합니다. 여러분 인형이 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이게 정말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브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하이브에서 기자회견을 해. 근데 갑자기 디스패치 기자가 나와. 그러더니 디스패치 기자입니다. 제가 여기 모이신 언론 매체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삑삑 따랐으면 삑삑 인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을 다른 매체들 기사를 통해서도 전달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전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방시혁증이나 하이브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디스패치를 믿겠냐고요. 어느 누가 이것들이 또 장난을 해버리나 이것도 쇼하고 앉았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지도 못한 수를 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재밌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버니지들 신나죠. 잔치하죠. 하이브 죽어. 디스패치 죽어. 결국은 니들끼리 짝짝꿍이었잖아. 이 얘기를 할 텐데 이 어려운 일을 해버립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래. 더 게이트라는 곳을 잘 몰라요. 어쨌든 되게 취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핵심은 이거잖아요. 아니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증하지 말고 그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인형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게이트에서 어떤 기사를 썼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내용들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체 기사들 뉴진스 관련돼가지고 기사를 상당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탐사 보도를 통해서 다보링크 회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근데 다보링크 회장의 문제와 여기 내용들 민희진 템퍼링 X 주가 조작 세력의 사기 이응 민희진 3분 요약 같은 것도 하시고 다니엘 퇴출 후 첫 심경 고백 이런 것들 브랜드는 기업의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것 하이브의 사유와 5만 버려야 돼 이런 내용들 하이브 뉴진스 갈라치기의 타겟은 민희진 주주간 계약 소속 의식했나 이런 내용들도 하고 NYT 뉴욕타임스 K-팝 미래 이끌 후보는 뉴진스 대기업 법적 압력으로 침묵 상태 아쉬움 필요 왜 NYT에서 하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NYT가 한다고 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은 삑삑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탐사를 해서 취재해서 확인한 내용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그거와 별개의 내용들을 논조를 다 보면 그 다보링크와 전혀 별개의 사안들 뉴진스 멤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도 복귀하기 전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쓰셨잖아요. 하이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셨고 그런 내용들 역시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왜 그 다보링크 사실이 팩트라고 해서 나머지 사실들도 팩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 말씀드렸지만 더욱이 이 기자가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사전에 민희진 씨를 만나서 이게 조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변호사님과 이거 어떻게 될지 처음에 내가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자료 공개할 테니까 이 기자가 두 번째로 나와 얘기 끝나면 세 번째로 내가 가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얘기하고 오케이 끝나면 변호사 들어가 오케이 Q&A 하고 Q&A 끝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보링크 관련돼서 했던 내용들 하자고 이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결국 다보링크 보도를 통해서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이브예요. 내가 하이브에서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 함정에 빠뜨릴 짓은 했어. 하지만 내가 함정에 빠뜨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 그런데 이런 이익을 전체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봤을까? 맞아. 하이브야. 이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내가 민희진 씨를 옹호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전혀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매체에서 탐사 보도를 해서 이게 팩트라는 걸 확인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희진 씨를 보호하는 건 아니니까 잘 알아도. 그러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누가 반사 이익을 얻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민희진 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체에서는 굉장히 이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산타클로스 인형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있는 그대로 확인 없이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이 매체에서 어떤 기사를 썼는지 한번 보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더 게이트에서 이런 거 썼어요. 전 남친이나 퍼주기? 세상을 바꿀 음악이었다. 하이브의 사생활 강제 아우팅에 맞선 민희진이 밝힌 반하 계약의 진실이잖아요. 그럼 묻고 싶어요. 정말 세상을 바꿀 음악이었는지 그리고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 취지를 똑같이 누군가 말만 한다고 받았으면 안 된다면서. 근데 이 민희진 씨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쓰면서 왜 하이브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받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내용도 황당하다니까요. 민희진 씨 하이브 갈라치기, 하이브가 뉴진스 갈라치기, 새 멤버 왕따 시키듯 했다. 이 얘기도 사실은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가지고 민희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일방적인 주장. 왜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은 왜 그거를 검증 없이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받아 쓰시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산타클로스니까 똑같은 인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겠다. 왕따를 시켰는지 직접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멤버 만나서 왕따 시켰습니까? 느꼈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왕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왜 민희진 씨가 장르만 여의도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쓰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더게이트는 사실 기자는 기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면을 통해서 보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에 나서서 우리가 너네들이 잘못했다. 너네들은 그냥 인형이다. 인형 되지 말라라고 훈계를 하면서 자신들은 다르다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선민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선민의식이 아니면 뭐야? 우린 달라 이거잖아. 다르죠. 어떤 기자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다르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런 내용 자체가 기자의 공정성, 기자가 갖고 있는 이 공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똑같이 더 게이트에서 아니 하이브에서 진행하는데 디스패치 기자들이 와서 뒤에서 인터뷰하면은 공정성 문제 있다고 할 거잖아. 우린 달라? 그렇지. 우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런 문제들 있고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출연한 강의로 나선 기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저희가 민희진 대표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고서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을 했는지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멤버들이 다칠까봐. 정말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번 사태에 대한 취재나 깊이가 아쉽다. 왜 아쉽냐? 민희진 씨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요. 이 사안에 관심 있는 여기 있는 7,0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도요. 이 사태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입장을 밝힌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누굽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 번도 침묵하지 않고 정말 가장 많은 입장을 밝히고 가장 방대한 양의 입장을 밝힌 사람 누굽니까? 근데 갑자기 침묵을 했다는 거야. 1년 넘게. 내가 봤을 때는 민희진 대표는 거의 침묵한 적이 없었고요. 침묵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 뉴진스 멤버들이 앞서서 나왔었고 본인이 이제 뒤로 잠깐 빠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서지 않으시다가 본인의 260억 다시 소송 진행됐을 때 앞으로 나섰었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4시간이 넘는 기자회견, 2시간이 넘는 2차 기자회견, 중앙일보 인터뷰, 법원에서의 여태까지 10시간이 넘는 증인 진술까지, 그리고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셨고 다른 정치 채널에도 출연하셨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입장을 밝히셨는데 갑자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침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뭐지? 이게 매기는 건가?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방시혁 차라리 이 질문이라면 그 침묵에 대한 질문이라면 방시혁증한테 물어야지. 방시혁증한테 1년 6개월 동안 이거 당하고 어떻게 참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말 되죠. 방시혁 씨는 한 번도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뭐 아니 4시간 넘는 1차 기자회견, 2시간 넘는 기자회견, 중앙일보 인터뷰, 법원에서 10시간 넘는 증언, 장르만 여의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 보도자료까지 계속 지구장창 내셨는데 어떻게 침묵을 했다는 거야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뉴진스 멤버들이 다쳤다고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다쳤죠. 문제는 뭐냐? 아일릿 멤버들도 다쳤어요. 르세라핌 멤버들도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아일릿 멤버는 왜 다쳐요? 르세라핌 멤버는 왜 다쳐요? 방시혁이 사주해가지고 했나? 이지상 씨가 사주해가지고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멤버들이 다칠까봐 이건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죽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니네 엄마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니네 큰아빠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멤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더 이상 멤버를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지키지 않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260억 풋옵션 소송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다 떠안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니까요. 근데 너무 투명하잖아요, 이게. 260억 풋옵션 소송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기자회견을 하시면은 더욱이 한 멤버가 대대적으로 저격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하시면서 우리 기자분은 뭐라고 하시냐? 그냥 정말 드라마를 찍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매니진 대표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침묵했는지.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멤버들이 다칠까 봐서. 정말 2024년 3월부터 이 일에 대해서 엄청 인발부해서 정말 제대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면서 엄청나게 처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가 정말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에 키가 하나 있죠. 키가 하나 뭐냐? 그 기자분이 나오셔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이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이거는 진짜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에 이제 허위 경력을 기재했는데 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그냥 이런 사안이 있다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탐사 보도 매체 대표인 박동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니지는 템퍼링을 했다. 미니지는 상장서와 함께 뉴진스 멤버를 빼내려고 했다. 저도 기자입니다. 여러분 기자 앞에 있는 노트북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그리고 독자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중요한 메신저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교란 세력의 일방적인 보도 자료와 일방적인 말들을 우리가 취지 없이 그대로 받았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은 바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현장에 있는 현장 기자들이 전부 사실 현장 기자들이 다 할 수는 없죠. 현장에 몇몇 기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 아니 도대체 우리 기자회견 우리가 잘못 써가지고 불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 잘못 써서 불려간 것도 아니고 뭐 문제도 그냥 자기네들이 부른 거야. 초청을 한 거죠. 초청을 해서 갔더니 여러분들이 인형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네가 받아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민희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사실 여론의 반전이 아니라 그 언론 업계의 반발만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네, 현실 웃음 터지셨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냉정하게 봐주시고 이번 사안의 Q&A도 좀 핵심이 되는데 Q&A에 또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부터 정말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내용 보면 사실 이번 기자회견은 끝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보면 이제 박정규 씨가 이제 다보링크를 이제 민희진 테마주로 만들려고 했고 민희진 씨는 이제 거기 속았다는 주장이신데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이를 알고 이제 민희진 씨의 템퍼링 의혹을 활용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녹취록에서 보면 이제 하이브 이재상 대표가 만나지 마라라고 말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템퍼링 의혹을 활용하려면 오히려 이제 만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 만난다는 사실을 이제 주제하고 이를 민희진 씨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해당 멤버 이제 큰아버지 말고 해당 멤버와 이제 또 다른 가족분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지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 그 이거 내용들을 뭐 다 기획하고 뭐 이랬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재현 대표가 그 정확한 그 회사 명칭을 사실은 그 이모 씨와 박정규 씨가 만나기 직전에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를 뭐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됐고 그 24년 12월 그리고 25년 1월 그러한 보도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런 뉴진스 미니 대표가 템퍼링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고 실제로 템퍼링을 한 사람으로 이제 사실상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 기자가 진짜 저는 되게 딱 날카로웠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이브가 민희진 씨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이라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만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만나라고 해야지. 적어도 얘기를 안 해줬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하이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모의했다는 게 아니래. 그렇죠. 모의했다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하이브에서 그럼 뭘 넣어야 하면은 반사 이익을 안 보게 돼요? 이 민희진 씨가 다보링크 회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재상 씨는 만나지 말라고까지 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반사 이익을 안 보냐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똥파리 꼬인다고 그렇게 긋고 말린데도 가는데 가놓고서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됐는데 그게 하이브가 결과적으로 반사 이익을 받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취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내용의 기자회견 핵심은 딱 요 질문 하나로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기자들이 얘기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그냥 큰 틀에서 사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 뭐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몇 개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저 더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여기서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 갑자기 우리 강진구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님께서 갑자기 또 나서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강진구 기자님께서는 뉴탐사에서 얼마 전에 하이브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태그 PR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갑자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분이 오늘 얘기한 것을 종합하면 뉴진스 멤버 이씨와 박정규 다보링크가 민희진을 주가 조작에 이용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 보복 심리로 템퍼링 의혹을 맞는 것 같다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지만 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다보링크 테라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 접촉이 시도됐다는 거. 그런데 저는 여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악명 높은 바이럴 업체인 태그 PR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여기서부터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아니 왜 종합을 하세요? 아니, 기자님께서 왜 얘기를 종합하는 거야? 각자 기자들이 알아서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가 질문하는 내용이라면은 종합해서 템퍼링을 만들었다는 의혹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만약에 민희진 대표를 함정에 빠뜨릴 의도로 뭐 큰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종합하고 정리하신 다음에 나는 질문은 태그 PR을 할 거야. 이 내용 자체가 이 내용들을 뭔가 정리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최근에 뉴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이브에 대해서, 태그 PR에 대해서 되게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되게 이 정리 자체가 사실 민희진 씨에게 유리하고 하이브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질문은 아니지만 전 태그 PR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태그 PR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뭐야 이거. 그래서 이재상이 민희진에게 테라 다보를 만나지 말라고 한 시점이 2024년 9월 28일입니다. 그런데 하이브 아메리카 태그 PR을 인수한 이후 민희진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민희진 단넷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만든 시기, 멤버 큰아버지가 박정규를 찾아가 접촉하는데 그런 시기적인 연속성이 단순 우연인지 이런 의혹과 관련돼서 태그 PR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태그 PR 법률 대리인이 민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그 PR과 민 역바이럴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면 미국 소송에 참여하거나 관련 소송을 국내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태그 PR 관련돼서 PR이죠. PR 관련돼가지고 민희 씨가 법률 대응을 준비 중에 있나? 라고 하니까 갑자기 변호사님이 그건 내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뭐야? 우리는 기자들은,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정리를 당했다. 정리를 하자면 종합당하죠. 종합당했다. 아니 누가 종합해달라고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종합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이야. 아니 뭐야? 아니, 기자회견이 있잖아. 아니 왜 정리를 해줘? 아니 왜 종합하세요? 아니 어떤 기자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정합을 해. 역시 그 의식이 있어야 돼. 사실 선민 의식이 있어야 그것도 해먹는 건데, 아니 아무도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종합을 해버리고 태그 PR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제가 종합 한번 해봐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뭐냐? 오늘 얘기한 것을 종합하면 뉴진스 멤버 큰아버지인 이 씨와 박경규 회장의 다버링크가 민희진 씨를 주가 조작에 이용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보복 심리로 템퍼링 의혹을 만든 것 같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브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지만 이재상 대표가 다버링크 테라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 바로 접촉이 시도됐다 이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재상 씨가 만나지 말라고 극구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민희진 씨는 만나놓고 당했다는 것이 민희진 씨의 주장이잖아요. 아니 하이브에서는 그렇게 말렸는데 그 다음에 접촉 시도한 것은 하이브에서 강제로 끌어다가 청담동 그 박정규 회장 집 앞으로 들어가서 밀었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 의지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림을 당했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태그 PR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PR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건이 있어요. 제가 변호사님이 답변을 못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 이게 하이브 다보를 민희진 씨에게 다보링크를 만나지 말라고 한 시점이 9월 24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이브 아메리카가 태그 PR을 인수한 시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4년 상반기 1분기로 알고 있어요. 1분기에 이미 민희진 씨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태그 PR을 인수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굳이 2024년 9월 달로 가져간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태그 PR은 분명히 2024년 상반기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된 사안인데 갑자기 그 공시 자료에 그게 반영이 된 게 그때로 보입니다. 사실 상반기에 매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시기상으로 굉장히
공교롭잖아. 민희진 대표 잘리고 나서 하이브가 역바이럴 회사인 태그PR 공개하고 민희진 단내실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인데 처음부터 애초에 이 전제 자체가 상반기였다. 2020 상반기였기 때문에 이게 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민희진 단넷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제가 확인한 부분에 말씀드린 건데 민희진 단넷에 대해서 김현장 엔장이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민희진 씨가 민희진 단넷에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럼 민희진 단넷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태그PR 이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트래픽 경로를 보니까 그전에는 트래픽 경로가 아무것도 없다가 우리 한겨레 이정국 기자님께서 기사를 쓰셨을 그때만 트래픽이 팍 튀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태그PR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민희진 씨를 예를 들면 담그기 위해서 했는데 왜 그 민희진 단넷이라는 사이트는 민희진 씨가 그토록 위기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트래픽이 튀지 않다가 우리 수호자, 우리의 정의의 그 공정성의 화신, 우리 기사 잘 쓰는 한겨레 이정국 기자님께서 기사를 썼을 때만 팍 튀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태그PR 진짜 능력 없는 거네. 담그려면 제대로 담궈야지. 하나도 안 하다가 왜 그렇게 튀느냐라는 재판에서의 진술 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현장에 또 가서 직접 봤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1시간 36분 동안 했네요. 그래도 좀 까불지 않고 최대한 목을 아끼면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함께 풀어가는 시간도 갖고요. K뱅크도 후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의 목을 살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예요. 왜냐? 그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기자로서. 근데 저도 진짜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런 꺼릴 것이 없어요. 하이브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하이브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희진 대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적어도 하이브 뉴진스 사태를 다루면서 정말 무슨 특정 세력의 이익에 취합하거나 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인형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민희진 단넷이라는 거 작년에 태그PR 얘기 나오면서 처음 들어봄. 그러니까 이게 태그PR이 지속적으로 작업했으면 민희진 단넷이라는 그 트래픽이 그때부터 이미 뛰었어야 되는데 왜 기사가 보도내고 나서 뛰냐는 이 말이에요. 그럼 태그PR에서 그러니까 그게 태그PR에서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냥 그런 사이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2014년 9월이야.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이브에서 2024년 9월 달에 태그PR을 샀어. 아닌데 2024년 상반기에 산 또 지금 중요한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 민희진 단넷이라니까? 그래. 민희진 단넷이 왜? 트래픽도 민희진 씨를 역바이럴 하기 위한 공작 아닐까 의심이 되고 있어. 아니 근데 어떻게 트래픽이 기사 나올 때만 뛰냐고. 그러면은 그 전에 작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뭐 어떤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네. 민희진 단넷은 누가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저조차도 몰랐어요. 저조차도. 진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목 아파. 프로폴리스 1시간. 그래도 제가 너무 까불어가지고 목이 아플 때보다는 좀 참아서 했으니까. 제프 벤자민 할 때도 태그PR이었어요. 하신데 그 제프 벤자민 사건도 사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제프 벤자민 씨가 하도 이제 황당한 사람이어가지고 언급하기 싫어서일 뿐, 그때 당시에도 분명하게 여러 가지 오해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네, 김도환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미영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260억 어구원님도 감사합니다. 26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사토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쌈조기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흥미진지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방탄 컴백 방탄 컴백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황보면 화이팅입니다. 네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땡땡 스포츠 기자 룸사롱 네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오인화님 네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순옥 아미님 5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싸워라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연기천재 이진호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한 분 한 분에 이렇게 성원이 모여서 제가 목 아픈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 아이고 결국 이진호가 맞다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윤혜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냉정하게 채찍질을 해주는 심정으로 제 방송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내놓는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막 망상에 휘둘려가지고 막 말하면 다 제 말 믿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근거를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방송의 취지고, 결코 무슨 뭐 특정인의 이해관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더욱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아니, 우리가 방시혁 씨를 아무도 몰라. 그리고 방시혁 씨에 대한 호감도도 전혀 없어. 근데 이 방송을 하면 할수록 방시혁 증이랑 무슨 뭐 관계가 있냐느니, 뭐 방시혁 패거리라느니, 아니, 난 단 한 번도 방시혁을 응원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방시혁 증이 어떻게 되고 말건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잘못하면 죄 지셨으면 책임지세요. 네, 감옥 가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진짜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유리한 내용으로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 1년 6개월 동안의 사실상의 취재 기록과도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호의 말이 아닌 이진호의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호의 말 한마디가 연예계를 흔든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네. 맨날 욕만 먹는데. 다음 달 선고 내려지는데 엄프를 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봐야죠. 저 민희진 대표 이해해요. 승소하고 싶죠. 나 같아도 승소하고 싶을 것 같아. 돈이 아니라요.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뉴진스를 키워왔다는 그 자존심, 이걸 아무도 몰라주고 나한테 템퍼링이라고 매도하는 그 심정, 힘들 것 같아요. 260억 돈, 사실 내가 하이브에 더 있었으면 1000억도 받았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자존심 하나만 믿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잠깐 빙의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뭐 그 네이트 어떤 기자 그 후배가 보내줬는데 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차은우 장어집 찾아간 내용이 기사가 됐더라고요. 거기서 댓글, 베스트 댓글이 그거였어요. 뭐였죠? 이진호도 털면 구린 게 100% 나올 텐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진호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6년 동안 가세연에서 털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어. 뭐든 있는 거 없는 거 털려고 맨날 트집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 계속 하잖아. 그렇게 6년 동안 살아왔다? 뭔가 있었으면 털렸겠지. 다행히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민지는 협상 중인가요? 협상 중이긴 한데, 이제 제가 사실 이거 한이는 한국에서 만나고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잠깐 지금 냉정하고 자료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이 양의 근황과 거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호주에 있다는 것이 조금 포착이 됐죠.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게 특이하게, 제가 아무도 얘기한 그 편들 의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 복귀를 선언한 멤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뭔가가
형성되고 있어요. 되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이양이 호주로 돌아갔는데 테니스 치러 간 거 보러 갔다. 좀 솔직히 경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에 최대한 여론 언론이나 다수의 대중들이 있는 곳을 자제하고 뉴진스의 새 멤버로서 새롭게 시작할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또 그런 일을 한 것은 비판마다 마땅하지만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뭔가 하는 것은 이거 뭐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고 한이양 그 민지양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12일 이후로 의혹까지 봐야 한다. 2월 12일이 언제냐? 민희진 씨의 260억 풋옵션 선고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지켜보겠다. 하이브나 어도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어떻게 결정 나겠지. 저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 네, 민 씨가 자기가 못 가지니까 망치려고 하는 거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한이는 비자 문제로 호주에 갔어요. 그럼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복귀를 선언했으니까. 근데 좀 그게 실무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하이브에서나 어도에서 한양의 비자를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동안은 계속 비자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난민 비자라고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유지되는 비자였는데 맞네. 근데 하이브에서도 이제 실무적으로 필요하니까 호주를 가는 이렇게 하면 또 편들어준다고 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진호 기자님, 짱님, 네,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9시 50분이나 컨디션 좀 좋으면 10시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한이양이 비자가 만료됐어요. 만료됐는데 그때 이제 연장을 어떻게 했냐면 연장을 뭘로 했느냐? 난민 비자라고 형태. 그게 뭐냐면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영어로 썼진 A 뭐 5인지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브로 돌아오겠다고 하면 결정이 났을 때 한이양의 경우에는 여행 비자로밖에 올 수가 없었겠네요. 이후에 실제 비자를 위해서라도 잠깐 이제 호주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미니지 씨는 애들이나 부모님에게 탓을 돌리고 그런 건 아니죠. 애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으면 미니지 씨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뭐냐면 멤버에게 돌렸고요. 멤버 가족에게 돌렸죠. 그러니까 멤버들이나 멤버 가족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네. 법카를 뭐하러 쓰나요? 스타일이 7억 100마지 받아서 현금 쓰면 되는데. 법카를 쓸 수도 있죠. 네. 1년간 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 지쳤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년 동안 민희진 씨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도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유효타야. 유효타로 적중한 다음에 하이브 같은 체급이 있었기 때문에 처먹고 버틴 거지. 유효타로 적중 안 된 게 없어요. 작년 9월 달에 기자 라이브 방송부터 민희진 씨야 중앙일보 인터뷰부터 뭐 장모 기자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기 출연해가지고 무슨 녹취 공유한 거부터 뉴진스 멤버가 갑자기 상의도 없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기 CBS에 김현정 뉴스 쇼에 출연해가지고 노래 고요한 밤 이거 불렀던 것부터 다 하나하나 전부 다 됐어요. 그걸 맞으면서 버텼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따져보자 라고 누가 있었죠? 디스패치가 있었죠. 테나시아가 있었죠. 그리고 저도 조금 있었죠. 그래서 그걸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매체를 통해서 뒤집어진 거지 하나도 안 됐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하이브가 아니었고 그냥 중소기획사였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제 향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지금 가양대교를 갈지 아니면 뭐 어디죠? 용산 앞에 있는 대교가 무슨 대교지? 어쨌든 그 대교 앞에 서 있겠죠. 하지만
하이브라서 버텼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가도 17만원까지요? 주가 12만원까지 떨어졌을걸요? 만원까지. 12만원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미니지는 이진호 기자님한테 맞은 것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하셨는데 저거요? 민희진 대표님이 왜요? 민희진 대표님 다 잘하셨고 저도 이제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거죠. 뉴진스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드신 데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리스펙을 하고 있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네. 주가 떨어졌던 거 15만원까지. 죄송합니다. 15만원까지였다고 합니다. 뭐지? 나는 왜 12만원을 기억하고 있었지? 중소기업이었으면 한강 갔을 때. 그렇죠. 이제 피프티의 전홍준 대표는 실제로 한강에 올라갔다가 정말 어머님 생각 때문에 엄마 돈을 내가 끌어다 써서 이걸 못 갚고 가면 안 되겠다. 막내 아들로서 이거는 갚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내려오셨던 케이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 아니 웬만한 대기업도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도 진짜 위기였죠. 왜냐하면 그 전환사채를 갚아야 될 시기에 이 일이 터지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버텨냈다는 거. 버틴 자가 이기는 거죠, 뭐. 그때 주식 산 분들 희진 씨 변호사 10,000원씩 후원했대요. 저도 사실 그 이전에는 갖고 있었지만 계속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팔았다. 왜냐? 공정해지기 위해서. 이놈들아! 내가 갖고 있었어! 유튜브 방송 한 열흘은 쉴 수 있었어. 근데 하지만 이게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옛날에 사는 건데 그럼 얼마 사놓지도 않았는데 계속 문제를 삼으시니까 미련 없이 손절했습니다. 네. 현재 38만원. 뭐, 잘 가라. 후회는 없다. 그걸 왜 팔아서. 여러분들 공정해지기 위해서 진짜 정직하게, 그걸 문제 삼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맛있네요. 네. 하이브 팔면 크게 한번 후원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또 저 오해받는 거 너무 싫어요. 진짜. 그냥 잘 팔고 가세요. 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착하게 살면 돈 못 번다니까. 뭐 착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23일날 김세익 피해자 조사 받으셨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이고, 네. 몬스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몬스터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몬스터님 오랜만에 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잘못 봤나요? 전에 거구나. 이 전에 거네요. 네, 전에 걸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몬스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후원해주신 걸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감사합니다. 형님 변호사 비용 때문에 판 거 아니었음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네요. 너무 정확해서 나 다 알고 있네 나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다니엘 소송에 등장한 방땡땡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그 방땡땡 매니저도 불쌍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그냥 다 자기의 선택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냥 결과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것 뿐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에서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셔야죠. 책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잘못 봐가지고. 몬스터님 또, 이럴서 또, 후원해주신 한 분 또,
마음 상하게 하는 죄송합니다. 문서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날짜를 잘못 봤어요. 미니즈 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데리고 나온 건지 같이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진짜 중요한, 여러분 진짜 여기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진짜 좋게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니까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중요한 진짜 단독 하나가 있어요.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한 단독인데 민지의 선택 이후 공개할 거예요. 왜냐, 저는 이걸로 인해서 막 오해 사기가 싫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그 누구도 몰라요. 저의 편집자만 알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독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 진짜 큰 뉴진스 관련돼 가지고 이미 취재해둔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월 10일 팬미팅 열어서 티켓 사겠다 하시는데, 팬미팅 우리 팀 버니즈가 있잖아요. 팀 버니즈 여러분 티켓 못 사세요. 팀 버니즈가 광클 해가지고 다 산단 말이야. 나 그 둘러싸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 끄고 입모양만 알려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 그거 알면 뭐 할 거야. 그냥 그 내용을 봐야지 이 사람들아. 오늘 기사가 4인 체제요? 4인 체제? 근데 되게 애매해. 몰라요 어떻게 될지. 4인 체제 아직 결정 안 났어요. 1대1대 3 체제라고 하죠. 3 체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났고요. 뭐 빨리 결정 냈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 이게 민지 양의 부모님들의 의견도 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지 양이, 그러니까 이거 확실은 민지 양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민지 양이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조언보다는 본인의 단호한 생각으로 본인의 어떤 마인드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지도 왜 기다리죠? 왜 기다리냐면 자료 때문이에요. 뭐냐면 지금 어떤 템퍼링이 가짜라고 말해주세요. 부모님 텔레그램이 나왔잖아요. 그거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훨씬 더 명확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이 과연 다니엘 재판에서, 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까? 이게 핵심이죠. 사실 공개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핵심이니까. 민지 대표랑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어떻게 소통을 해왔든지, 멤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나올 전망입니다. 민지 영상 아직도 돌아다니잖아요. 그 유명한 기자들에게 모르세요? 기자에게 한 거죠.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뭐죠?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방지혁 부정거래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 과정이잖아요. 수사 과정 상황이니까 결론 나면 결론 나겠죠. 근데 어떻게 취재를 할 수 있어? 네. 중국 자본, 돈 받은 언론 하이브 죽이기 하셨는데, 언론이 돈 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몸담았던 곳에서 그 돈 받고 이런 분들을 못 봤어요. 막 큰 돈을 막 엄청 대대적으로 받으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수억 원을 주면서 이거 내보내주세요, 이거 하이브 담궈주세요,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했더니 이제 숨이 차네요. 2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었고, 시청자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허니퍼니님 뭐지? 허니퍼니님 10만원 후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추천,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게 악의적인 마음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도 잘 봐주시고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자벨라님, 미르나르님, 종횡무지님, 달기님, 콩콩이단님, 가을겨울님, 귤가미님, 달기님, 세계로님, 올리원님, 베베님, 루카스님, 이동준님, 스튜디오님, 도치안님, 신시안 PD님, 곰돌님, 슈풍크님, 74선구님, 몬스터님, 루루님, 누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레오팡님, L6님, 트루님, 세계로님, 유포리아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건 아마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